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껌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껌 안 씹어본 지 오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껌보다는 젤리나 사탕을 더 많이 산다는 의견,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 시장의 대중화로 껌을 외면한다는 의견, 카드 결제 대중화로 잔돈이 남지 않아 껌을 사 먹지 않는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다시 많이 팔릴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껌은 굉장히 오랜 기간 식후 간식의 탑티어 자리에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정말 순식간에 인기가 없어져 버린 최단기 퇴물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LED 마스크입니다. LED 마스크는 2014년 셀리턴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미용 제품으로 특정 파장의 LED 광원을 피부에 쬐어 조직이나 눈 손상 없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살리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제품입니다. 인기가 점점 늘어나자 LG전자 역시 프라엘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LED 마스크를 출시하게 되는데 밥솥 만드는 쿠쿠나, 불판 만드는 자이글, 성형외과로 유명한 바노바기 등 정말 많은 곳에서 LED 마스크를 출시하며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드라마에 PPL로 등장시키며 인지도를 크게 올렸고 많은 유튜버들이 LED 마스크로 효과를 봤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판매량은 폭증하게 됩니다. 거의 혼수 필수품 비슷하게 되어 신혼부부들도 많이 샀었다고 하는데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들도 많았는데 이 제품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꼬리표 같은 무릎은 바로 이거 효과 있어입니다. 업체들은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같은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몇 번 써보다가 결국 어딘가에 고이 모셔놓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식약처에서 LED 마스크의 광고들이 거의 다 허위, 과대 광고라는 발표를 합니다.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광고로 의료기기인 척 했다는데요. 업체 측에선 급히 그런 문구들을 촘촘한 LED 광선 같은 문구로 대체했는데 특히 셀리턴은 사망여우가 유튜버들의 허위 광고를 까면서 어마어마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심지어 LED 마스크로 인한 화상과 호흡곤란 같은 부작용까지 쏟아지며 LED 마스크의 판매량은 말 그대로 수직 낙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10만원대는 물론이고 10만원도 하지 않는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판매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LED 전구 박아놓은 마스크가 100만원이 넘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도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200만원 가까운 마스크가 5만원에 올라오는 엄청난 광경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군데리아입니다. 군데리아의 정식 명칭은 빵식으로 보통 주말에 햄버거 빵과 스프, 패티와 잼, 치즈, 샐러드를 우유와 함께 군대에서 먹이는 식사인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는 스프 대신 시리얼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빵식이 진짜 사나이에 나오면서 갑자기 군데리아가 널리 알려집니다. 군데리아를 여러 가지 레시피로 조리해 먹고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맛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군대에서 먹었으니 맛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민간인들도 군데리아를 먹고 싶어 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알아서 군데리아의 여러 재료들을 구매해 아름아름 해먹었었는데 티몬 같은 소셜 커머스에서 군데리아를 아예 제품화 시켜 팔면서 큰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군대 패티에 군대 소스, 군대 샐러드라고 이름 붙인 음식들을 모아서 군데리아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건데요. 군데리아는 큰 인기를 모아 굉장히 많은 판매를 일으켰지만 한번 사먹은 분들은 굳이 다시 안 사먹으면서 인기는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종종 TV에서 군데리아가 다시 등장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2020년 롯데리아에서 아예 밀리터리 버거라는 이름으로 군데리아를 출시해 버렸는데 판 위에 빵과 패티, 햄, 치즈, 마카로니와 샐러드, 잼 같은 소스를 주는 DIY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가짜 사나이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으고 있던 이근을 광고 모델로 TV CF까지 촬영합니다. 그런데 단품 6,800원에 세트는 8,100원으로 군대에선 공짜로 먹던 음식치곤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했고 심지어 군대에서 먹던 군데리아의 맛도 아니며 굉장히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게다가 광고 모델
모델인 이근혜 논란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롯데리아에선 이근혜 포스터 대신 일러스트로 된 이미지로 교체를 하고 매장에선 안내문으로 이근혜 얼굴을 가리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욕을 먹던 밀리터리 버거는 2020년 9월 말에 출시하여 2021년 2월에 결국 단종되고 맙니다. 다음은 청년구단입니다. 청년구단은 대전시에서 20억 원을 들여 만든 푸드코트로 이름처럼 청년들이 창업을 하여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여러가지 혜택도 줬던 곳인데요. 옥상에 이렇게 큰 냄비 조형물도 설치했는데 설치비만 1억이라고 합니다. 세금으로 1년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과 홍보 마케팅까지 지원해줬다고 하는데요. 한화 이글스와도 협업하여 청년구단의 음식을 팔기도 하고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토크쇼와 개그 공연 같은 이벤트를 열기도 하는 등 마케팅에도 꽤나 큰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7년 17곳으로 시작했던 청년구단은 1년 만에 9곳이 폐업해 6곳으로 줄어들어 버렸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솔루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제버거집에서는 유통기한이 3일 지난 햄버거 번을 쓰고 있었고 초밥집은 숟가락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 등 뭔가 굉장히 그릇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방송 이후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2019년 3월엔 점포가 14개로 다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대 아웃풋인 막걸리집은 서울의 몇몇 점포에 유통까지 할 정도로 성장해 나중엔 더본 코리아의 한심포차에도 납품하며 백종원과 동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잡음들도 많았었는데요. 뉴스 인터뷰까지 했던 햄버거집은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다며 옆에 떡볶이집에 인수를 해줬다고 하고 가게들은 방송 1년도 되지 않아 솔루션한 메뉴 외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데다가 새로 들어온 가게들은 딱히 저렴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했던 겁니다. 백종원의 중간 점검 때 이러면 2-3년 안에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같이 2년이 지난 2021년 5월 청년구단은 리뉴얼을 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닫는데요. 9월엔 음식점이 아닌 스튜디오, 이벤트 회사 등이 들어와서 더 이상 푸드코트가 아닌 곳이 되어버렸고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청년구단 전에 방송했던 인천의 청년몰 역시도 텐동집만 대박이 나서 아예 가게를 차리고 나머지 가게들은 전부 없어진 것을 보면 믿고 거르는 업체명으로 나오는 청년, 열정, 인생, 바른, 마약은 정말 맞는 이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엔 백종원의 시장 프로젝트로 예산 시장이 핫했었는데 18,000원 주고 산 닭 바베큐를 다 태워서 주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 결국 이번 달 말까지 휴장을 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청년 구단 같은 결말이 안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은 픽업 아티스트입니다. 픽업 아티스트는 10년 전쯤 유행하던 직업 아닌 직업인데요. 수강료를 받고 연애 못하는 사람들을 코치해주던 사람인데 1타 강사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에 이르는 강의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픽업 아티스트들은 책을 쓰기도 했는데 여성에게 방울토마토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가 트럭에 밟혀버리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물어본 후 여성이 모른다고 하면 가볍게 쪽하고 뽀뽀하며 이 소리가 났어 라고 하면서 뽀뽀를 하라고 하고 여성에게 우리 조만간에 몸에 좋은 보약 한 첩 해요 라고 하면 여성이 웬 보약이냐고 물어보면 밥이 보약이라고 하며 데이트 약속을 잡으라고 하는 등 잘못 따라했다간 사회적 매장 당하기 좋은 내용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실제 강의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가 그쪽 뒤통수가 정말 귀엽게 생겨서요 라고 하며 다가가라고 하자 수강생이 해당 멘트를 리핏하고는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데요. 정말로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뒤통수가 정말 귀엽게 생겼다는 멘트를 치고 거절을 당해도 계속 뒤통수 드립을 칩니다. 의외로 두 분 보니까 아메리카노와 마끼아또 같은 분위기라며 연락을 달라고 하자 연락처를 주는 분도 있기도 했습니다. 해당 픽업 아티스트는 홈페이지에 종합반에 반이 하프로 되어 있는 게 킬포이기도 한데 실습 과정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건 뭔가 더 킬포 같네요. 33살에 연애학원 다니다가 도저히 진전이 없어서 환불 신청을 한 분도 있었는데요. 강사 밀착 동행에서 3번 번호 딴 거 성공했다고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 코스 326만원을 들였는데 술값만 쓰고
여친도 못 만들고 자신감만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100% 먹히는 클럽 멘트라며 배운 여기서 산삼보다 귀하신 거 아나요? 라고 했다가 여자들이 쓰레기 보듯 쳐다봤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도 사고 동영상 CD와 마스크팩까지 보여줬는데 실제 CD를 틀어보면 이런 식으로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픽업 아티스트를 환불 안 되는 황당한 학원이라며 비판하고 방송에서도 픽업 아티스트가 직접 출연해 정주리를 꼬시다가 실패하는 등 10여 년 전을 핫하게 달구었던 픽업 아티스트는 수많은 실패자들을 남긴 채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도 연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업체가 있긴 하지만 예전 같은 화제성을 주지는 않고 있네요. 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